안녕하세요. 연세 엄마생활연구원의 오수정, 전유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엄마. 우리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믿고 응원해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요즘 EBS 다큐에서 아주 가장 핫한 방송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도 요즘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책맹인류라는 겁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여기 다큐 시리즈들 뭔가 나올 때마다 우와, 정말 대단해. 이제 감탄하면서 보게 되는데요. 요즘 사실 문해력 굉장히 핫 이슈였지요. 이제는 좀 책 읽기라는 것으로도 넘어가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도 지난 방송에서 결국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방송을 했었어요. 부모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면 느끼는 건 책 읽기가 중요하다. 이제 이것들은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책 읽기 자체를 아이의 흥미부터 출발해야 한다. 근데 이거에 대한 동의들은 아직 많이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이 문제를 우리 아이가 서너 살이건 대여섯 살이건 초등학생이건 모두 일률적으로 어느 그 목표 지점이 있죠. 입시 성적. 그거 하나만을 보게 되는 게 가장 그 솔직한 요즘 현실이고, 그래서 요즘은 책 읽기도 아이들의 또 다른 학습이 되어버린 지 좀 오래입니다. 책 읽기를 오랫동안 고민해온 여러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아이가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도와주고 또 그런 시간들이 오래 쌓여서 도달하게 되는 게 다독이다. 책을 가까이 하는 태도,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아이에게 학습시키듯 책을 읽히게 할 수는 있어도 아이가 자발적으로 책을 좋아하게 할 수 있나? 이런 부분에서 부모로서 효능감이 다들 떨어져 있는 상태 같아요. 쉽게 말해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 빨리 할 수 있는 극약 처방, 비법, 이런 것들을 찾으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이 부분에서 그 누구보다 효능감이 뛰어나신 어머님이 계셔서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번역가 김문주님을 모시고 우리 아이 책 읽기 이제까지 어떻게 해오셨는지 좀 자세히 한번 들어볼까요? 그 책맹인류, 그 다큐 2번째 꼭지 제목일 만큼 전 국민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이슈가 있죠. 초등학교 5학년 책 읽기 흥미가 훅 떨어진다. 그런데 그 시기를 지나서 큰아이가 지금 6학년인데요. 요즘 우리 아이 책 읽기 어떤가요? 사실 지금 가장 꽂혀있는 책은 제가 오늘 코난이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명탐정 코난이에요. 그래서 왜 재밌어? 그랬더니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단서들 찾아내서 추리하고 또 범인 찾는 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 탐정물을 유치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때 엉덩이 탐정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돼서 뭐 이제 자잘한 여러 어린이 탐정 소설을 거쳐서 또 이제 셜록 홈즈도 갔다가 이제 명탐정 코난에 이르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명탐정 코난에서 가지를 쳐서 과학 수사에 관심이 생겨서 화학이나 암호학 같은 책들도 찾아보고 있고, 또 아가사 크리스티를 전에도 한번 봤는데 요새 보니까 더 재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도 다시 보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저희 아이 또 스마트폰이 이제 생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6학년이 되다 보니까 학교 숙제가 많이 늘어나서 책 읽는 시간은 예전에 비하면 조금 줄긴 줄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틈틈이 책을 펼쳐보긴 하는데 본인 입으로 자기 독서의 전성기는 작년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독서의 전성기라고 얘기해 주실 만큼 굉장히 많은 책을 읽었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네요. 제 독서 전성기 언제였나 반성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뭐 어느 한순간 5살이 되니까 책을 좋아하더라, 뭐 10살이 되니까 책을 좋아하더라,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책 읽기를 좀 좋아하게 된 과정, 어머니 좀 기억이 나시나요? 예, 제가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그 애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도 어린 시절에 책을 좀 많이 좋아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해서 그런지 예전엔 접하기 어려웠던 예쁜 동화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어렸을 때는 그냥 많이 사주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전집은 보면은 이제 내용이나 그림 같은 게 약간
제 생각엔 질보다 양이라는 느낌이 조금 들 때가 있어서 사본 적은 없고 무조건 단행본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유치원에 갔다가 선생님이 읽어주신 책이 좋았다 그러면 그냥 그것도 사고 또 이제 그냥 교보문고 가서 같이 보고 아이가 이 책이 좋은데 하면 그 책도 사고 아니면은 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이제 칼데코상이나 안데르슨처럼 이렇게 앞에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책 앞에. 이제 그거 보면 좀 약간 믿고 사고 이렇게 보았고요. 또 이제 아이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책이 있으면 그 작가 책은 이제 모두 모아서 봤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깊은 밤 부엌에서 하는 그 모리스 샌닥 작가 책들이나 아니면은 크레용이 화났어 쓴 그 올리버 제퍼스 같은 작가들 아니면 마녀위니 이런 걸 이제 시리즈로 또 모아서 보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책 읽어줄 때는 웬만하면 글을 그대로 읽어주지는 않고 애들이랑 이제 그림 보고 얘기도 하고 야 이거는 왜 이런 그림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또 아이가 알아듣기 쉽게 더 풀어서 읽어줄 때도 있고 이제 근데 둘 다 또 한글을 늦게 뗐거든요. 그래서 꽤 제가 읽어준 시기가 길었어요. 그리고 둘 다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걸 좋아해서 이제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는 건 오히려 잘 못했고요. 왜냐면 반납하고 나면 꼭 찾더라고요. 어디냐고.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땐 도서관 이용을 잘 못했고 이제 초등학교 들어와서는 첫째가 이제 학교에 있는 과학책 시리즈가 있는데 이제 집에서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가 되니까 책의 깊이도 조금 생기는데 이런 과학이라든지 뭐 역사 이렇게 제가 잘 모르는 분야는 제가 책을 보고서는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범위까지 늘려서 갖춰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서 그때부터는 좀 전집을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검증받은 베스트셀러 전집들 있잖아요. 뭐 초등학교 어머님 잘 아시지만 무슨 뭐 과학 뒤집기, 수학 뒤집기 뭐 이런 거, 사이언스 톡톡 이런 건 이제 갖춰놓고 받고 이제 세계 명작 같은 것도 이제 완역본으로 좀 이제 갖춰놓으면은 애들이 이제 눈앞에 있으니까 그냥 생각날 때 꺼내보고 궁금할 때 꺼내보고 해가지고 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새도 아이들과 이제 일요일에 나름대로 이제 의식이 있는데 이제 밤 9시 전까지 다음날 학교 갈 준비가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교보문고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각자 책 구경하고 책도 한 권씩 사고 오는 길에 이제 주차장에 자판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500원짜리를 꼭 준비해 가요. 그래서 자기네는 코코아를 사고 엄마한테는 캐커피 하나 뽑아주고 이제 그게 그래서 첫째는 교보문고 문 닫기 직전에 나오는 그 클로징 음악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설레고 좋대요. 그게 기다려진대요. 근데 제가 갈 때 근데 한 가지 약속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글로 된 책은 몇 권이든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사주는데 만화책은 무조건 자기 돈으로 자기 용돈으로 사야 되고 또 학습 만화는 한 권 사려면 줄글로 된 책도 같이 사서 읽을 때만 제가 사준다고 좀 나름의 원칙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고학년이 되니까 책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서로 영향을 주고받더라고요. 그래서 책 친구 덕에 안 읽던 장르, 뭐 역사나 세계지리 이런 것도 찾아서 읽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한테 책과 관련해서 아니면은 책 덕분에 얻었던 배경 지식이 있어서 이제 칭찬을 받으면 또 으쓱해가지고 관련 서적 이제 더 자세히 파고들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긴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조금 정리해서 보면 저희가 책 읽기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어머님들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아이의 취향을 존중해야 한다. 아이한테 읽히고 싶은 책, 다양한 어휘가 있는 다양한 관심사를 읽히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게 맞다. 또 두 번째는 그래도 아이랑 뭔가 책을 대하는 어떤 행동에 아이가 좋아하는 루틴이 있으면 더 유지가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반복해서 책 읽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이 진짜 생각보다 고민을 너무 많이 하세요. 그런데 반복해서 책 읽는 게 그 책만 읽어서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지만 지금 어머니 얘기하신 것처럼 반복해서 책을 읽고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몰입하는 아이는 거기서부터 본인 흥미를 확장하고 더 크게 이제 다른 쪽으로 확대되는 것까지 그 경험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잘 믿어지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어머니 하셨던 얘기 혹시라도 놓쳤네 하시는 분들은 되감게 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하시면 그 아이가 본인이 어떤 추구하는 책 읽기의 그런 취향, 문화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얘기를 지금 실제 산 경험을 얘기해 주셨어요. 저희가 초등 저학년 부모님들한테 책 읽기 말씀을 드리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또 고학년만 돼도 이제 고개를 좀 갸웃갸웃 하시면서
근데 읽어주고 싶고 책 좋은 건 알겠는데 시간이 없어요. 뭐 학교 갔다 와서 뭐 숙제하고 뭐 잠깐 학원 뭐 한두 개 갔다 오면 시간이 없거든요. 이제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큰아이가 벌써 초등 6학년이면은 굉장히 학교 때문에 바쁠 연령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책을 좋아하면서 읽을 수 있는지 이 하루 일과 중에서 책을 읽을 시간이 좀 어떻게 준비되어 있을까요? 사실 어렸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별히 책 읽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잠자리 독서라든지 그런 거에 제가 얼매이지는 않았어요. 그냥 틈나는 대로 보고, 또 근데 다만 저는 어렸을 때 한 가지 철칙이 밥 먹을 때나 아니면 외출해서 대기 중에 아니면 애들 조용히 해야 될 때 영상이나 스마트폰을 보여주지 않겠다는 그런 게 있어서 외출 시에는 무조건 책 한 권씩 고르라고 해서 책을 들고 다녔고요. 근데 이게 저희 아이도 이제 고학년이 됐지만 사실 책을 아무리 좋아해도 여가 시간이 너무 없고 몸이 피곤하면 또 그 책 붙잡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게다가 이제 당장 이제 게임이나 유튜브나 너무 재밌잖아요. 그 우수정 선생님께도 께서도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스팸 반찬하고 두부 반찬이 있으면 스팸 반찬이 입에 짝짝 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 첫째가 학원을 다니긴 다니는데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수업 시간이 좀 긴 학원을 보냈다가 3달 만에 그만둔 적이 있는데 애가 집에 있을 시간이 없으니까 책도 안 보려고 하고 또 이제 수학 문제 하나를 풀어도 예전에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진득하게 고민해서 어떻게 해서든 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학원 가서 물어볼게 이러고 별표를 쫙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아직은 그리고 집에서 책도 더 많이 봐야 되고 수학 문제 한 문제를 풀어도 좀 고민을 하며 풀어야 될 때 같다라고 해서 과감히 그만뒀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책 읽는 게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로 나타나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엄마로서 오늘도 학원 없이 그냥 저렇게 누워서 책 보고 있는 아이 이대로 괜찮은가. 가끔은 마음의 소리도 나오고 야, 너 이 시간에 뭐 이렇게 할 때도 있는데 일단은 지금 그 책 읽는 시간을 보장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접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요한 것을 아이들이 정말 그 생활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 확실한 어떤 환경도 마련해 주시고 그 환경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기다려야 되는 동안 그냥 스마트폰 잠깐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자꾸 하면 결국 아이들이 책에서 멀어지게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환경을 마련해 주고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그 과정들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지금 문해력 이슈, 책 읽기 이슈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생각보다 우리 모두가 서로한테 모른 척하는 게 있어요. 바로 부모님들의 책 읽기인데요. 아이들의 그걸 이제 모른 척하고 아이들의 책 읽기에만 몰두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집에서 어떤 그 모델링을 보여주셨나요? 우선은 아무래도 제가 번역가이다 보니까 엄마가 일하면서 책 들여다보는 모습을 아이들이 항상 보기는 했어요. 근데 저만 해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책을 읽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며 배운 것 같기도 하고 집에 책이 많은데 그게 이제 정리가 잘 돼 있진 않아요. 굉장히 너저분해서 여기저기 막 눈 닿는 곳에 막 쌓여 있는데 그러니까 애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책장에 가서 뽑아서 보는 게 아니라 막 소파 옆에 막 쌓여 있는 거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들고 보고 이럴 환경이 돼서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30년 전에 메르엔 전집이라고 그 동화책 모아놓은 유명한 전집이 있었는데 그런 저랑 동생들이 30년 전에 보던 책도 아직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가 짬이 쌓여서 긴 책을 조금 읽을 수 있겠다 싶게 되니까 저랑 동생이랑 영업을 엄청 했어요. 야, 이거 엄마랑 이모랑 보던 책이야. 이 책 보면 이런 장면 나와. 막 이러면서 그 책을 처음부터 보면 사실 재미가 없잖아요. 무슨 동화책이. 그래서 제일 흥미진진한 장면만 막 딱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초콜릿 강이 흐르고 뭐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초원의 집에서는 그 로라가 이제 돼지꼬리 구워 먹는 장면 뭐 이런 거 아이가 흥미를 느낄 만한 장면을 그 부분만 딱 읽어줘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제 혹해가지고 또 처음부터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 엄마나 이모, 삼촌이랑 공유할 수 있는 또 추억이 생기는 거잖아요. 엄마는 그때 읽어서 이런 생각했는데 넌 어때?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점도 좋은 것 같고 또 아이들이 산책을 저도 같이 읽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들으시고 또 좀 좌절하시는 부모님도 있으실 것 같긴 해요. 어머, 나는 저 찰리와 초콜릿 공장 영화인 줄 알았는데 저 책이야 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초원의 집은 주말 드라마로 아침에 봤었는데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이 책을 읽기 어려우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여기서 포인트를 줄 건 마지막에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산 책을 어머님도 같이 읽고 계시대요. 저 같은 경우도 소설보다 동화책을 더 좋아하고 많이 읽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너무 어려운 책을 내가 모델링해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아이 앞에서 읽으시면 굉장히 힘드시지만 그냥 아이가 산 책,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아이도 모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해하고 서로 어떤 부분이 좀 제일 재밌었는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유하신다면 부모의 모델링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좀 얘기를 좀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실 거예요. 아이가 둘이라고 하셨는데 아이들이 또 그 아이들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하다 보면 이때쯤 느껴지는 게 서로 굉장히 달라요. 서로 굉장히 다른 아이들, 책 읽는 취향이나 읽기 행동 이런 것도 다를 것 같은데요. 어때요? 예, 둘이 굉장히 다른데요. 첫째랑 둘째랑. 네. 근데 첫째는 뭔가 하나에 꽂히면 이제 한동안 그것만 전념해서 파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음식 같은 경우에도 한동안 매일 우동만 끓여달라고 해서 우동만 먹다시 확실하구나. 네, 확실합니다. 카레만 먹던 시기도 또 있어요. 그래서 책도 그런 편이라 가지고 그 자기 고집하고 취향이 확실한 애라서 제가 필독서 같은 거 권해봤자 일부러 더 안 읽거든요. 그래서 그냥 첫째 같은 경우는 그냥 그때 그 순간 꽂힌 테마에 맞게 그냥 책을 그냥 은근슬쩍 사놓기도 하고 뭐 가끔은 제가 찾아보고서는 이런 책 있다는데 흘리듯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좀 취향을 존중해 주는 편이고요. 둘째는 사실 학습 만화 매니아예요. 이제 아무래도 둘째라서 아기 취급을 하게 되는데 또 의외의 걸 알고 있어서 깜짝 놀라면서 또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은 이제 수줍게 웃으면서 만화에서 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학도둑, 마법 천자문 뭐 이런 거를 열심히 보는데 그래서 온갖 장르를 막는 잡지식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학습만을 아예 나쁘다고 보지는 않은데 아무래도 또 이제 너무 치중하다 보면은 이제 긴 글을 읽는 호흡이 짧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잡지식은 단편적인 지식은 맞지만 큰 흐름을 읽기는 조금 어렵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조금 조심하는 편이긴 한데 한편 이제 둘째가 첫째에 비하면은 굉장히 모험생 기질이 더 강하고 FM이에요. 그래서 학교 필독서야 아니면은 이거 야 좋은 책이야 이렇게 제가 읽어보라고 하면 읽기 싫어도 꾸역꾸역 읽기는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책 권하기가 조심스럽더라고요. 취향이 안 맞는 책 억지로 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둘째한테는 학습 만화도 그렇지만 책의 재미 자체를 보장해 주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이를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면서 그 음식에 나오는 책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치킨을 먹고 있을 때면 치킨이 나오는 무슨 백종원의 무슨 요리왕 이런 거 갖고 와서 읽고 막 이런 걸 좋아해서 그럴 땐 그냥 밥 먹으면서 책을 봐도 좀 오케이 해주기도 하고 또 이제 진짜 1차원적인 재미 위주의 책 있잖아요. 뭐 흔한 남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사실 약간 고민이 되긴 되는데 그런 것도 많이 허용해 주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책 읽기 자체에 대해서 서로 어쨌든 아이들이 다를 텐데 그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되는 그 동기 있잖아요. 그 동기를 파악하시고 접근하시는 그 방법 거기서 되게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를 계속하면서 중간중간 쉴 때마다 그런 얘기를 저희는 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의 자율권을 존중해 주시고 또 어떤 그 큰 대전제 안에서 그 아이들이 스스로 해볼 수 있게 해 주시냐. 이 침해 행위를 어떻게 안 하시고 모든 어머님들은 다 아이가 꽃길만 걷길 바래서 되게 다양한 거를 막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시행착오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대답이 다 똑같으셨어요. 제가 게을러서요. 라고 하셨는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게으르신 게 아니라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야가 다른 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아이가 어떤 거를 제일 궁금해하고 또 지금 우리 아이는 어떤 거에 제일 재밌어 할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늘 강조드리는 그 가장 열심히 하셔야 될 그 부모 역할이 그거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이를 관찰을 좀 하시고 그 아이를 그 아이가 뭐 하고 있나 감시하는 눈이 아니라 그 아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거를 좀 들여다보시는데 좀 열심히 하십사 이런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절대 안 게으르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책 읽는 거 뭐 많이 도움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그런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하지만 분명히 갈등이 되시는 게 있을 거예요. 또 이제 밖에서 전문직 그 일을 갖고 계시면 또 세상이 돌아가는 것들도 더 잘 보이실 거고 사실 요즘 아이들에게 이제 인터넷이라던가 스마트폰을 좀 떼어내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이게 정말 우리 아이들 일상에도 많이 와 있고 이제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걸 매개로 해서 수업들이 진행되다 보면 아, 내가 저거를 뭐 언제까지 막아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까지 저기에서부터 좀 이렇게 떨어져 있을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데 빠지면 아무래도 책을 읽는 흥미가 줄어들 거는 이제 너무나 눈에 보듯 뻔한 거여서 그런 갈등들은 좀 없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모바일 게임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게임을 시작하면 아무리 책 좋아하는 아이들라도 책 읽을 절대적인 시간이 줄을 건 너무 뻔한데 또 요새는 얘기를 듣다 보면 남자애들은 그 게임이 게임 자체가 아니라 또래 문화이면서 소통의 수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와가지고 끊임없이 찔러봐요. 엄마, 나 빼고 다 해. 엄마 무슨 게임 있는 거 알고 있어?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찔러보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의 사회생활을 위해서 결국에는 허용해줘야 하는 갈등을 늘 마음속으로 하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이가 본인이 꽂혀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게임이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아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버틸 때까지 한번 버텨보자. 끝까지는 못 버티겠지만 그냥 그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옛날식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인터넷이 무궁무진한 정보의 바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제한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제 시대의 흐름을 아이가 쫓아가지 못하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아이도 가끔 집에 와서 엄마 뭐 예를 들어 챗 GPT에 뭐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또 우리 반에서 나만 몰랐네 이래요. 심지어 엄마도 알고 있는데. 엄마도 알고 있는데 나만 몰랐네? 막 이럴 때가 있는데 그래서 얘가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인터넷 사용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의 통찰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어른의 눈으로 볼 때랑 또 아이의 눈은 또 다르니까. 근데 그런 가능성을 내가 너무 제한하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고민을 아직도 하긴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어머니하고 좀 나눈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이 한두 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솔직한 심정으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이 사실 지금 안 하면은 나만 이걸 몰라 뒤처져.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어렸을 때 막 너무 막으면 나중에 더 몰입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반대로 어렸을 때 조금 그냥 자연스럽게 슬렁슬렁 접하게 하면 나중에 또 그렇게까지 막 몰입하지 않아. 이런 우리를 흔드는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얘기를 나눴는데 저의 생각은 그랬어요. 사실은 이 게임 회사나 이런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게임 산업이 굉장히 아주 첨단으로 영특한 분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절대 많이 한다고 해서 이게 재미없어지지 않잖아요. 정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또 아이들은 근데 또 얼마나 또 능력이 많으냐 하면 저희 아들은 사실 좀 늦게 접했는데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늦게 가서 더 혹시 모를까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리고 특히 어떤 거 하나에 그렇게 몰입하는 그 큰아이 성향상 일단 그런 장면이 펼쳐지면 또 자기가 흥미가 거기에 이제 옮겨가면 어떻게 될지 상상이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들 서로 나누면서 물론 정답이 없는 얘기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거는 조금 책과 관련된 전문가 분이시니까 한번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부모님들도 책을 읽어주기가 쉽지 않고, 근데 책이 좋은 건 알겠어. 그래서 이제 많이 활용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이런 인터넷이나 문물을 이용하시는 거죠. 읽어주는 책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띡 되면은 책을 읽어주는 무슨 펜이라던가 이런 것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나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요즘 출판 업계가 이제 읽는 책이라 그래서 이북도 또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은 어쨌든 이제 자필로 이렇게 번역도 하시는 분이시고 이제 또 출판 요쪽도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어머님 아이들에게도 결국에 이제 아이들이 점점 커가면서 시간이 모자라고 그러면 차라리 그런 책이라도 읽는 게 낫겠다고 그냥 이렇게 권하게 되실 것 같은지 그래도 읽는 권수는 적더라도 좀 이렇게 진득하게 어떻게 보면 책을 보는 그 시간을 좀 즐기는 거잖아요. 이북하고 이제 귀로 듣는 책하고 좀 다른 거니까 좀 그걸 더 권하고 싶으신지. 제가 오디오북을 한번 시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그러니까 제가 읽고 싶은 책은 그래도 아직도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차 안에서 아니면 혼자 있을 때 한번 들어봐야겠다고 오디오북을 들어봤는데 이게 딴 생각할 틈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그 나오는 문맥에 따라 뭔가 다른 쪽으로 생각의 가지가 쳐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이미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오디오북이 좋긴 한데 시간 활용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가 생각 확장하는 데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이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게 그 책에 담긴 내용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가지를 쳐서 자기 생각도 한번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옛날 생각도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퍼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렇게 누가 읽어준다거나 기계에서 나온다거나 하는 거는 저한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매체에 주도권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그냥 짧게 읽어도 자기 혼자 읽어보면서 생각을 혼자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좀 옛날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종이책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긴 해요. 저도 만화책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도 책을 보면서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하는 제가 만들어내는 그림을 여기다 만들어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다가 그림에 뭔가 빠진 것 같으면 막 앞에 가서 이거 뭐였지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저도 만화책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네, 그래서 사실은 어머님들이 좀 이 부분에서 저는 좀 짚으셔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책 읽는 거에 중점을 두다 보면 자꾸 그런 기계의 도움을 받기가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책을 더 많이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책을 통해서 내가 사고를 해본다던가 아니면 누군가랑 교감을 한다던가 이런 경험들은 책을 놓고 누군가가 뭐 의미가 있는 부모님하고 같이 본다던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게 한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이어도 좀 우리 아이가 생각해보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또 책의 매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번역가 김문주님을 모시고 초등학생 아이가 근면 성실하게 해온 일들 중에 전 국민의 관심사죠. 책 읽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책 읽기 자체에 대해 즐거움을 느끼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 책 읽기 습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아이와 함께 해보셔야 된다는 거 공감하시겠죠? 책 읽기 자체의 즐거움을 느끼려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이 연령별로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들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영유아기에는 내 맘대로 좀 책을 가지고 놀아보는 경험이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읽고 싶은 그 방법대로 책을 보고 즐길 수 있게 허용되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그 시간 동안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그 시기를 잘 지나왔다면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에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임해서 거기서 오는 성취감을 느껴보고 그런 시기가 초등학교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즐겨볼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고요. 자연스럽게 권장이 되는 주변 환경도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시간만 나면 게임을 하려고 해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애초에 그 게임이 우리 아이가 무언가 너무 싫어하는 것을 강요하기 위해서 들려준 보상은 아니었는지 잠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이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는 건지 잘 생각해 본다면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무한한 힘을 가진 아이들이잖아요.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주신 번역가 김문주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찐 경험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혹시 번역가 김문주님 이야기 다시 듣고 싶다. 아, 나 여기 궁금했었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다 하실 때는 저희 방송 언제든지 다시 꺼내어 들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들어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꼭 메모도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고 오겠습니다. 오쌤, 전쌤과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엄마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안녕!